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어제 내가 국방부에다가 전화를 했지. 요즘에 내가 또 북한 무인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내가 시리얼 넘버는 그래서 몇 번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알려줄 수 없다는 거야, 전화로. 그래서 질의를 메일로 보내라네. 그래서 바로 보냈지. 네. 그리고 한참 몇 시간 지났는데 메일 확인을 안 해. 그래서 다시 전화했지. 네. 그때서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답을 곧바로 보내주더라고. 진짜 5분 10분 안에. 결론 시리얼 넘버가 지워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다시 전화했지. 그러면은 시리얼 넘버가 어디 있었냐? 위치가 어디였냐? 카메라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메일로 보내주세요. 질문을 다시 보냈지. 그랬더니 또 아직 확인 안 했어. 또 전화해야. 지금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있죠. 카메라 시리얼 넘버 위치. 이거 구글 검색하고 있겠네. 내가 또 뭘 보냈냐면 어느 위치에서 적혀 있었냐. 그거 삭제된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 나는 대충 알거든 어디 위치인지. 좀 열심히 구글하고 있을 거예요. 구글이 이번에 그 유럽연합에서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3조 원을 지금 배상금을 물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국방부 무인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근데 뭐 지금 열심히 사포로 문지르고 있겠는데요, 거기? 아니 근데 그걸 갖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내가 했지.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빨리 문질러야지. 빨리 사진 찍으려면 빨리 문질러야지 지금. 연락이 문지르고 있겠는데. 근데 기자들이 다 찍어 갔다는 거야 그날. 그건 안 찍었겠죠 시리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그 뭐 분해해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시리얼 넘버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분해하지 않아도 안 저기 보이는 게 있어요. 괜찮은데 기자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모를 수 있지. 그렇죠. 어쨌든 요거는 제가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진짜 테러 모의를 했나? 북 지도부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지난달에도 북에서 발표를 했지? 테러 모의가 있었다고? 테러범을 잡았다 그랬나? 그렇죠. 잡았죠. 잡아가지고 신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네? 그거를 또 스푸트니크에서 또 보도했지? 스푸트니크는 사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걸 한국 그렇지. 언론에서 보도한 걸 인용 보도한 거라서 인용한 거라서 뭐 별 의미는 없고. 어쨌든 관심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은 사실무근. 그렇죠. 아니 이걸 사실이 인정하면 큰일 나죠.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 해야지. 근데 5월달에 북에서 발표한 거 내용을 보니까 되게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영상을 또 하나 공개했는데 그 접선하는 거잖아. 테러범이라고 하는 일당들의 접선 장소 장면까지 다 나온 거야. 상당히 오랫동안 연기인지 이게 진짜 촬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촬영한 것 같아. 도찰. CCTV에 찍혔구나. 중국 어디 뭐 식당에 모여가지고 뭐 모의하는 그 장면. 중국에서 모인 거를 찍었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 몰래 이제 침투를 해서 곳곳에 아니 다 들어가 있잖아. 대단하네. 도찰해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또 채택을 했고 그랬더라고.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수법이 그 발표 내용만 보면 이게 진짜 사실이면 굉장히 섬뜩하던데. 아니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듣는 사람 너무 그래. 불친절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뭔 내용인지 한번 얘기했죠. 이게 아사히 신문에서 엊그저께 26일 날 보도한 건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했어요. 대북 소식통. 도대체 대북 소식통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한데 2015년 12월에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리더십 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 관련 문서에 박근혜가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북한 정권 교체와 관련된 구상이야 뭐 어느 정부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뭐 이걸 문건으로 만들고 이런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 아사히 신문은 아니다. 이게 문건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서명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리더십 체인지라는 게 지도자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겠다는 거고 방법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뭐 은퇴, 망명, 암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게 암살이잖아요. 자동차나 기차, 수상 스키에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가장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북한의 경계가 너무 엄격해서 무산됐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실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도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 시도를 했는데 경계가 엄격해서 침투해가지고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사히 신문의 보도예요. 2015년도에 그 판문점 지뢰 폭발 사건, 휴전선인가? 네. 판문점 군사 분계선 지뢰 폭발 사고 있었잖아. 네. 8월달에. 네. 그래서 전쟁 위기로 치렀다가 갑자기 고위급 회담을 했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무슨 회담을 한다고 그랬지. 합의가. 네. 고위급 회담을 했죠. 고위급 회담을 또 더 하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된 거고 그거가 무산되자마자 그 서명했다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런 구상 자체는 이게 뭐 무산되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자체는 그 전부터 아마 계속 이 보완되고 있었을 거고 작성이 돼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인가를 이제 언제 했느냐, 인가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박근혜 때 국정원이 여러 가지 논란 발언을 했잖아. 남재준이 있을 때. 남재준 건배사로 유명하죠. 2014년 12월. 13년 아니야? 13년 송년회. 13년 송년회인가요? 2013년 송년회에서 통일을 위해 죽자. 건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통일을 위해 죽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 2015년도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2015년에 암살을 하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거다. 아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지금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신에 찬 건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제 침투가 우리 드디어 침투를 성공했어. 우리 정보원이 공작원이 뭐 이런-거나 저기 소식통에 의하면은 뭔가 다 준비가 됐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그런 자신감 있는 건배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원래는 그 최순실이 본 점에 따라서 똥을 대봐? 네. 남재준도 그럼 그 점을 믿은 건가? 3년 뒤에 박근혜 통일 대통령 거기에 박근혜가 뿅 가가지고 그래서 남재준이 거기에 아부 떨기 위해서 이제 건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게 그게 좀 일반적인 견해 아닌가요? 아니 저 그런 게 있었거든. 남재준이가 해임된 이유가 뭐냐? 최순실 라인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국정원은 할 수 다 하니까. 그래서 잘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좀 이렇게 대립 때는 뭐 이런 과정에서 잘렸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순실이 3년 뒤에 박근혜 통일 대통령 이렇게 점을 봐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오히려 게다가 미국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결사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예언을 현실화하는 실행 계획. 그렇죠. 국정원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시켰겠죠. 야 최순실 말로는 이런다는데 이거 뭐 어때 가능성 있어? 그러니까 네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박근혜 18번이잖아요. 제가 꼭 말로 해야 되나요? 참 희한한 정부였네. 지나고 보니 저는 그렇게도 같이 또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예언에 따라서 국정원이 드러났다 그래서 국정원만 들어간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을 주물렀던 게 최순실 일당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수도 있다. 그 점이 무슨 점이었을까? 톡박으로 그냥 찍은 거 아니야? 대충 이제 예전에 점은 그 얘기잖아요. 1983년도인가? 그래. 그죠? 충주댐? 그때 충주댐이 수몰되면서 충주에 달이 2개가 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도 뜨고 댐에 이제 물이 차니까 원래 그 이제 그 점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니에요? 충주 땅에 달이 2개가 뜨면 30년 뒤에 여성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그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 네 맞아요. 그게 한 탄허스님의 예언인데 그런 예언이 있는데
이게 충주 때문에 충주가 다리 2개 뜰 리가 없는데 충주호가 이제 지역이 스물돼 가지고 현실화됐어. 다리 2개 됐어요. 그러고 30년 뒤에 박근혜 지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와 내가 통일 대통령인가? 그래서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러고 이제 관련 부처는 제가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 수단과 않았을까.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서 진행이 돼. 원래는 이 방향이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던 전략적 인내와 들어맞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오바마는 이제- 원래 이제 공작을 통한 정권 교체를 해외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리비아, 아닌 척하면서 그지? 뭐 네. 시리아 뭐 이런 데서. 그래서 뭐 박근혜가 한다고 할 때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바마 입장에서. 근데 북에서 발표한 거는 CIA하고 국정원이 합작을 했다는 주장. 네, 공모를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지난달에 발표한 거죠. CIA와 국정원이 공작을 해가지고 생화학 물질로 테러를 하려고 했다. 지도자에 대한 테러를 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시작이 언제 됐냐면 2014년 6월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작전이. 그렇지. 거기에 실행할 간첩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해외 노동자 한 명을 매수를 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어서 북한에 들여보내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치명적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이제 물질, 무슨 나노 형태의 독성 물질 이런 걸 이제 사업하려고 했는데 이 시점을 딱 보면은 2013년 말에 남재준이 뭐 건묘사하고 통일됐을 것이다. 2015년이면 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14년 초에 박근혜가 통일대박 얘기하고 6월 달에 섭외가 됐고 테러범을 소배를 집어넣고. 했고 이거예요. 이게 맞아 흐름상으로 보면 그지? 야, 딱딱 딱 맞았죠. 맞네. 그지? 네. 빼도박도 못 하겠는데. 근데 나노 형태의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죠. 네. 원래 나노 파티클은 주로 이제 액체성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나노 형태 입자가 되면 다양한 반응들을 진행을 하고 생체 내에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독성 작용을 하게 되는 그 자체가 독성을 띠는 물질이라기보단 입자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뭐 생체 내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사람이 직접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않아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멀리서 쉽게 말해서 멀리서 뿌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독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걸 이제 물질을 개발을 해서 살포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야 나노화학 물질은 보면 이게 약간 지능형 이런 식으로 되나? 지능형? 뭔가 이제 나노 자체의 지능이 있지는 않겠고. 이게 막 퍼져가지고 어떻게 호흡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독성 물질 1g으로 100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나노 형태로 분쇄를 해버리면 1000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극소량으로 나뉘는 과학적으로 거니까. 가능하다 네. 이런 거지. 이건 무섭더라고 그런 게 사실이면은 그런 식으로 공작을 암살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국정원이 CIA에 이런 이 물질들을 좀 달라. 그 의뢰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살인 지령 국정원이 이 테러범에게 살인 지령을 80여 차례의 지령을 보냈다. 뭐 북한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VX 가스 말레이시아 공항 그게 좀 생각이 나요. 얼굴 샥. 예. 손에 발라가지고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보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 주민들하고 사이가 되게 가깝다. 뭐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킨십 정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스킨십을 뭐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원비어도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비어가 그 죽었는데 북한에서 공개한 게 보톨리누스 이 중독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식중독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공작원이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에서 암살해버려요. 증거인멸 불 수도 있으니까 몰래 가서 죽여. 다 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불었잖아. 늦은 거 한 발 늦은 거죠. 더 불까봐 이제 제가 우리를 배신했어. 저러면 얘가 이제 이 반미 선전에 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거해라. 뭐 이랬을 수 있죠. 그래서 몰래 가서 구속되고 얼마 안 돼서 그랬단 말이지, 그지? 그렇죠. 1년 동안 그랬다니까. 그런 느낌이 나더라. 아니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 제가.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그런 거 미국 영화만 나와요. 그지? 네. 희한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누가
자기 팀 동료가 잡혀갔는데 죽어라 구출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 명을 위해서 막. 예, 또 꼭 그 막판에 이렇게 뭐 본부가 어디야 불어 그러는데 갑자기 독침이 날라와서 푹. 근데 되게 웃긴 게 독침이 날라와서 그 이제 자기 편을 죽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적편 누구 어디야 불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죽이면 되는데 왜 그 사람 안 죽이고 자기 편을 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미국의 이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나름대로 애국주의로 포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요원을 그렇게 암살하는 위에 상부 지휘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지막엔 감옥 가더라고. 찾아가서 복수해. 네, 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CIA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톰 크루즈 같은 애들이. 맞아. 꼭 복수를 하더라고. 아 근데 그 아사히 신문 어떻게 알았냐 그거를? 소식통에 따르면 신기한 말이야. 그러면 국정원 내부에 소식통이 있단 말이야, 뭐야? 이건 국정원밖에 모르겠죠. 국정원 아니면 대통령인데 박근혜를 아사히 신문이 뭐 인터뷰하진 않았을 거고. 국정원 그 상층부 그리고 내부에 이제 분열이 있다 이런 얘기일까? 이게 국정원이 이제 엊그저께 그거 만들어졌잖아요. 국정원 산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무슨 팀? TF팀? 개혁발전위원회예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내부조사 12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를 하기로 했대요. 의혹 사건들 뭐 그러니까 논란이 국정원 있던 거. 댓글부터 시작해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제 데모 의혹, 그다음에 뭐 그 최순실 관련해서 우병우에게 직보한 거,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 내용도 있을까? 12개 사안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인을 했더만.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누구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누구는 처벌의 주체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말해서 서훈 그래. 국정원장이 딱 내려와가지고 개혁하겠다라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어씨 이거 잘못하면 끝장나겠는데 박근혜 줄 섰던 애들 그러면 이걸 이제 내부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터트릴 수 있는 거죠. 외부에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이런 거 내가 자료 줄 테니까 뉴스 해봐. 그럼 무슨 효과야 그러면? 효과를 노리는 거야. 정신없는 효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정신없게 만들. 아니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국정원의 양심 있는 세력, 양심 평화 세력들이 배신해서 줄 서는 걸 수도 있죠. 건수 하나 터트려 놓고 내부 고발.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는 그 여론 조성. 이를테면 바른정당 사람들처럼 비슷한 코스프레 하는 거죠. 와, 난 국정원 이렇게 나쁜 줄은 몰랐네. 정말 몸소리쳐.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겠네.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봅니다. 이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했단 말이에요. 조중동도 아니고 한겨레도 아니고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깨기 위해서 깨는 거냐 이게? 깨는 거죠.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아니죠.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딱 이 보도가 났을 때 남북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 세력들이 한 거니까 네. 걔네들을 징벌하고 징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국정원 징벌을 해야지. 네. 근데 과연 국정원이 징벌하겠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아니 뭐 적폐청산 TF팀이 때문에. 근데 그거는 국내 이슈만 아마 거의 다룰 것 같아요. 제 볼 때는 국외 이슈는 아마 안 다루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취하잖아요. 미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내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국정원에서도 결국 이 문제는 우야무야 할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야 지도자 암살을 시도했다고 해놓고 결국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개혁 조치도 없네? 뭐 그럼 계속 추진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봐버릴 수 있는 거죠. 서훈 원장도 국정원 직원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출신들은 다 그 사람이 여당에 가 있든 야당 성향이든 간에 국정원 조직 보호에 기본 공통적 이해관계가 있더라고. 이번에 1, 2, 3차장도 전부 국정원 직원들. 출신이잖아. 옛날에 이제 서훈 원장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조직 보호라는 공통적인 정서와 이해관계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 외부적으로는 이거 사실 무근이다 했는데 비밀 접촉을 아마 앞으로 해야 되잖아. 어쨌든 비밀 접촉 과정에서 뭐 내부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난 예상은 그렇게 해.
어쨌든 뭐 남북 관계를 풀겠다라는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겉으로는 그렇게? 어쨌든 조직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거 한 짓 없다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 숙청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아사히 신문은 이걸 왜 보도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론전이지. 적폐청산의 여론전. 아니 저는 아사히 신문은 자기 요구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뭐 한일 간에 뭔가 숨겨놓은 여러 가지 이면 합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보기관 차원에서 그런 걸 더 캐기 위한 입장에서도 이제 터뜨릴 수도 있고 내지는 정보가 얻어져서 그거를 터뜨리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저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일본 정부나 아니면 미국 쪽에 요구가 반영되는 건지 그건 잘 아닐 수도 해봐야 있다. 될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여론을 좀 해야 되겠네, 그지? 적폐청산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행태가 실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논란에 연루되지 마라. 진상 조사를 똑바로 해라.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라. 기상조사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시도들이 이를테면 이번에는 도저히 뭐 바늘구멍이 안 들어가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유야무야 돼버린 상황 같은데 이게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려했다라고 하면 그 세력들과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화에 나서고 관계 개선을 막 같이 뭐 악수하고 웃고 떠들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은 아니니까 어쨌든. 아니 근데 원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거나 국정원을 만약에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국정원과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북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나마 뭐냐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하자 이런저런 제안을 던졌는데 상당한 악재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이고 이걸 어떻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뭐 차원에서 물밑에서 이제 비공개 사과를 하든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암살하고 독살을 시도하고 이런 거는 좀 아무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지 않나요? 어우 절대 안 하죠. CIA도 공식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래, 안 하죠. 모든 거를 다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게 기본 특징이긴 한데 우리 근데 15분 시간을 재고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안 재더라. 한 40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그 정도는 안 듣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지? 이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또 국정원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간첩 조작도 하고. 아우 그럼. 그렇지.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거에 연루됐던 남재준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처벌해야지.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지. 조사할 게 많네. 국방부 사드 배치 그거 허위 보고한 것도 조사해야 되고 한일 위안부 합의도 조사해야 되고.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해야 되고 국정원은 야 3종 세트 딱 나왔네 이렇게. 아니, 국정원 이번에 진짜 TF팀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안 받아준 이 문제 제안이 안 오더라고. 안타깝게도. 자 오늘 국정원 테러 모의 했나? 요 제목으로 갈까? 네. 테러 모의 했나? 했나? 괜찮지? 했나? 했나? 늘 물음표. 아니 그냥 테러 모의라고 그러면 뭐 어딘지 모르니까 국정원 대북 테러 모의 했나? 대북 테러 모의 했나? 자 그렇게 합시다.